한국이 재작년 기준 유엔으로부터 정식으로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본격적인 선진국 반열에 오르자 상대적으로 이전 대비 더욱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한국을 여행하고 많은 외국인들이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는 다름이 아닌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한국인들의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만들어진 한국에서의 시간들이 익숙해진 외국인들은 한국처럼 안전하고 깨어있는 국가가 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한국은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단연 최고로 안전하고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한국인들의 온전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은 이제는 선진국들과 다름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발전되었고 오히려 IT 분야나 대중교통, 치안환경 등 몇 가지 분야에서는 선진국들 중에서도 가장 상위권에 속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런 한국인들의 깨어있는 시민의식에 관한 주제로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로 많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여행을 가기 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한국에서 이용할 대중교통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아봤으리라 생각한다. 나 역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서울에 위치한 숙소까지 이동할 것이고 내가 꼭 가보고 싶었던 한국 호미곶까지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알아보았고 실제로 아무런 문제 없이 한국에서의 여행을 모두 다 대중교통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내가 한국에 방문해 한국인들이 보여준 행동을 보고 너무나도 충격받은 부분이 있어 이곳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다. 먼저 한국에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한국은 자동차 보유량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다. 내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본 내용만 2021년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00만 대를 기록했고 이는 인구 2명당 한 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통계 수치인데 미성년자를 제외한 운전이 가능한 연령대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대부분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한 가정에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한국에는 많이 보일 만큼 이곳 미국 못지않게 매우 부유한 나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자동차들은 대부분 미국인들 그 이상으로 커다란 자동차들인데 미국에서는 짐을 많이 실어 나를 수 있는 트럭이나 외권 종류 또는 대형 SUV 자동차들이 인기라면 한국은 그저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대형 세단이나 고급 SUV 자동차들을 선호하는 것 같았다. 어찌됐든 이런 한국의 자동차 보급률을 실제로 느껴볼 수 있었던 지역은 아무래도 한국의 고속도로였는데 아마도 내가 미국에서 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가장 많이 법원에서 상대하는 접촉사고로 인한 피해와 소송에 관한 일에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일 것 같다. 먼저 한국 서울에서 호미곶을 보러 가기 위해서는 기차 또는 버스라는 선택사항이 있었으나 나는 한국의 고속버스를 선택했었고 포항이라는 도시까지 가면서 한국의 아름다운 산들과 신기하게만 느껴진 버스 전용도로 그리고 한국인들의 운전하는 모습 등 고속도로에서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놀란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한국은 터널 공사를 매우 완벽하게 하고 10km 이상의 긴 터널까지 뚫어놓은 지역들이 매우 많아 한국의 터널 뚫는 기술력에 매우 신기해했는데 그곳에는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무지개 색상의 조명도 있었고 사이렌 소리까지 들리는 터널도 종종 보였었다. 터널에서 잠시 트래픽이 생겨나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버스에 탄 사람들과 함께 기웃거렸는데 자동차들이 꽉 막혀 있다가 갑자기 약속이라도 한 것 마냥 가운데 길을 뚫어주기 위해 양쪽에 있는 차량들이 벽 쪽으로 완전하게 붙기 시작했고 영화를 찍는 것처럼 뒤에서 구급차가 이미 한국 운전자들이 뚫어놓은 길로 긴급하게 사고가 난 지역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일들은 나중에 내가 미국에 돌아가서 신문을 통해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일이었고 신문에 적힌 미국 교통 관계자의 말처럼 미국인들은 운전자들이 오만하고 사려 깊지 않은 반면 한국은 선진국 그 이상의 국가 시민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내용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비롯해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가장 강대국이고 선진국이라 생각하는 미국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는지 궁금해할 텐데 이곳 미국에서는 한국인들이 보여준 것처럼 빠른 행동을 취하지 못하며 무엇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운전 습관이 한국인들처럼 잘하는 편이 아니고 이곳 미시간주에 위치한 포틀랜드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국인들이 한 손으로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의 크기마저도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도 작다고 느껴져 주차를 시도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운전 실력 자체가 차이가 나는 편이라 구급차를 원활하게 비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괜히 어설프게 비켜주다가 내가 실수로 다른 자동차를 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미국인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터널이라는 밀폐된 공간에 비켜줄 수 있는 거리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도 모두가 호흡을 맞춰 구급차를 지나가게 만들어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적어도 내가 아는 오만한 미국인 운전자들은 절대 흉내낼 수도 없을 정도로 대단한 모습이었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3시간 이상 트래픽이 걸릴 것 같은 규모의 사고가 한국에서는 매우 빠른 시간에 처리되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금방 다시 자동차를 타고 달릴 수가 있었다. 나 역시 포항에서 호미곶으로 가는 버스를 갈아탄 뒤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한국의 관광명소에 들릴 수 있었고, 그때 본 노을과 한국인들이 터널에서 보여준 행동들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다. 장담컨대 미국에서 저렇게 구급차를 위해 길을 비켜주는 일도 없겠지만 저런 일이 벌어진다면 분명 자신도 급하다며 개인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구급차를 위해 비켜준 가운데 길로 전력 질주를 하는 차량들이 나타날 것이고, 너도 나도 급하다며 금방 혼돈의 상황이 될 텐데 한국은 이런 상황에도 매우 침착한 모습과 대처를 보였다는 게, 나는 새삼 최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본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운전 실력이 실제로는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었다는 것이라 생각되어 한국 여행 후기와 함께 이곳 사람들에게 내가 느끼는 한국인들의 특징에 대해 글을 적어보았다. 상황에 따라 더 긴급한 일이 있다면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도 밀고 큰 일을 해결하는 게 우리나라인데, 의외로 해외의 선진국들은 개인적인 성향이 너무나도 강하고 이기적인 마인드가 사로잡혀 있어 이런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이 최근 들어 선진국들과 견주어도 절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시민의식이라는 분야만큼은 그 어떤 유럽의 선진국이나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마저도 더 뛰어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 이런 모습에 외국인 네티즌들은 문화적인 충격을 받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이런 내용에 달린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내가 디즈니 영화에서 본 이집트의 왕자 내용의 모세의 기적이 한국에서는 밥 먹듯 일어나는군. 저런 시민들이 살고 있는 국가가 한국 말고 또 있을까? 나보다 남을 위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데 한국인들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네요. 개인적으로 이곳 영국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나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진국의 교육 프로그램이라 생각했는데 한국인들이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사상에는 절반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한국인들의 모습은 올바른 교육에서 나오는 행동들이라고 생각합니다. 5천만이라는 인구가 적은 숫자도 아니고 그중 절반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저렇게 단 한 명도 반기를 들지 않고 합동해 구급차를 비켜주었다는 것은 마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나에게 이런 글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나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한국 여행을 하고 싶었는데 도무지 감이 서지 않았거든. 지금 당장 한국의 고속버스가 운영되는 대도시들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 한국은 유럽의 국가들처럼 대도시 기준으로만 고속버스를 운영하는 게 아니야. 웬만한 지역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가 있고,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대중교통만으로도 여행하기 편한 1위의 나라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한 게 많은 나라지. 글쓴이의 말처럼 미국, 특히 뉴욕과도 같은 도시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편이라 너무 속상해. 물론 다들 바쁜 것은 알겠지만 길거리 위를 달리는 구급차 입장에서는 그 누구보다 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인지해 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한국인들의 저런 행동을 심리적인 분석으로 접근해 알아보았는데, 너의 말처럼 누군가에게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고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저토록 자신의 일처럼 잘 비켜주는 것 같아. 이곳 유럽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처럼 그저 나만 아니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 거지. 1년 전쯤 영상 미디어를 통해 몰래 카메라를 실험한 영상을 본 적이 있다. 영상의 주인공이 각 나라별로 이동하며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넘어지며 가장 빠르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는 것이었는데 1등이 이탈리아였고 2등이 한국이었어. 의외로 일본인들이 친절하게 바로 찾아와 줄 것 같은데 매정할 정도로 쳐다보지도 않더라. 확실히 시민의식은 한국만큼 잘난 나라도 없는 것 같아. 나는 솔직히 이런 한국의 모습이 조금 세민하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나도 이곳 프랑스가 지금껏 유럽에 미친 영향력과 현재 세계적인 G7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로서 자부심이 어마어마하지만 한국 앞에서는 솔직히 자부심이라기보다는 그냥 억지를 부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역사적으로 늘 럭셔리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 절반도 못 따라가는 것 같다. 역사를 따지자면 한국은 고대 로마 제국을 일으켰던 이탈리아의 약 2800년 역사의 2배 정도인 반만년 역사를 지닌 국가가 한국이야. 내가 역사학을 공부해서 잘 아는데 유럽에서 한국보다 긴 역사를 지닌 국가는 없고 그나마 그리스가 신화적인 부분이 있어 가장 한국과 비교해볼 만하지만 실질적인 역사는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세계적으로 몇 안 된다. 아마 중국과 이집트 정도만이 한국의 역사와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거야. 단군 신화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재미있는 것 같다. 나는 드라마에서 단군 신화에 대한 한국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서 해준 것을 본 적이 있어. 역시나 흥미로웠고 한국인들은 깊은 역사로부터 나오는 여유로움과 지혜가 돋보이는 민족들이라고 생각해.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